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상징하는 이 장면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입틀막을 꺼내든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인물인데요. 이건 입틀막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틀막을 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나라에 충격을 줬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입틀막을 자행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김종혁 탈당 권유. 사실상 제명 수순의 중징계라는 분석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퇴원날 나온 윤리위 결정에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계엄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리위에 힘을 실었던 장동혁 대표. 그의 당무 복귀를 앞둔 국민의힘은 폭풍 전야를 맞았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을 하고 당무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당 상황은 글쎄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처분, 근데 이게 10일 동안 자진 탈당 안 하면 사실상 제명 조치가 되는 그런 조치라고 하는데 결정은 지난주에 하고 어제 발표를 했다.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날짜를 일부러 맞췄다 이런 의문 제기가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최고위가 원래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이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최고위가 있으니까 그때 김종혁은 김종혁대로. 근데 사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뭐 이 이유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함께 진행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일들이 많고 사실 저도 서울시당에 있는 그 부분으로 뭐 강동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지금 서울시당에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단톡방이나 있는 데 보면 매우 좀 뜨겁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뭐 소모적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좀 당이 지금 둘 다 주장하는 거는 당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큰 틀에서 보면 이 흐름이 너무 이상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건할 거냐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딱 한 가지 키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 한동훈, 그것도 뭐 거대한 세력끼리 부닥치는 것도 아니고 예. 거의 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사심에 의한 서로 간의 싸움으로 비춰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요. 그걸 어찌됐든 간에 다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죠.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당이 또다시 분열하는 모습. 지난 10년간 국민의힘 보수당은 진짜 기가 막히게 선거 때만 되면 그 직전에 분열하거든요. 예. 그 직전에 허튼 짓 하고. 이거는 전혀 앞으로 당에 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전 이유를 도저히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윤리위가 구성이 돼서 더 그 중징계가 나온 셈이죠. 탈당 권고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비판은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유 방송 나가서 너무 세게 하더라 좀 살살하지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통상 그렇게 하죠. 아유,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좀 살살해. 이렇게 동료들도 얘기를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각오로 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이런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중징계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4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종료하는 그 시점도 실패한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단식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퇴원하는 날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고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검찰이라고 이게 비유할 만한 국힘의 당무감사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법원이라고 비유할 만한 어제 윤리위에서는 사실상의 제명을 내렸단 말이죠. 예상하셨어요? 예상하기 좀 어려웠죠. 예. 제가 아까 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리는 게 요새 유행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근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가 또 한번 방송이든 본인의 SNS를 통해서든 다소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시킨 결과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하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지금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원회가 요청했던 것보다도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민주당에는 여러 이 논란이 됐었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해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만 국한해서 보니까 탈당 권유를 받았던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2021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돼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시에 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가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5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유로든 탈당 권유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정치인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서 그 정도 징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방송에서 입틀막식 징계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대응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은 사실은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입을 안 하고 좀 자제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정당 내부에서 아니면 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도 국회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인데 다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어떤 가처분을 인용해서 징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판단을 할까? 그거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일 것 같고요. 다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뭐 윤리 구성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 측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그 서류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서 정당 내에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유중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 본보기 삼겠다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예. 봤지? 너네도 조심해. 저는 그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하게 개별 억제, 일반 억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윤리위의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냥 포장된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징계 내려놓으면 나중에 그 입틀막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에서 비롯된 언론사 입틀막에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신을 계승해 가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다, DNA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나 혹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아마 절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무슨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 복잡한 얘기 적었습니다만은 또 그럴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도저히 지도부나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입틀막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결정문에 이가역 라이브에 출연하여라는 부분도 있어서요. 정광재 의원님, 개별 억제 당하시거나 일반 억제 당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그 이제 시사 프로에 나와서 예. 여러 평론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언론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이 갖고 올 정도의 파장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른바 셀프 데스킹이라는 걸 합니다. 예. 물론 제가 한 모든 발언이 그 셀프 데스킹을 통해서 전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조차 신경 쓰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의 감정에 뭐 한 70~80%밖에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전 그것이 결국에는 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가 목표로 했던 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힘이 가장 강조하는 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가장 자유주 썼던 말이 자유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위축 효과를 지금 이것도 겪고 계신 상당한 유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축된 표현 아닌가요? 저희는 100%의 정광재 의원을 원합니다. 어쨌든 일반 억제력은 있긴 있네요. 보니까. 예. 아니, 저 일반 억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뭐 일반 억제 이거 잘못된 얘기긴 한데 사실 뭐 당이 하는 일반 억제라는 거는 뭐 앞으로 이게 윤리도 바뀌고 뭐 하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죠.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정통만법 충벌시키면서 아예 언론의 입틀막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굉장히 내용에 쌓여 있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살아남으려고 이 억지 수단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법으로 제정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인데 그분들이 저희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비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정통만법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거나 그걸 퍼뜨릴 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 그 문제와 관련한 법이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없는 데선 나라님 욕도 하는 건데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나 지도부의 그 어떤 행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로 지금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비평에 정통망법이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제가 예. 봤을 때는. 허위 정보 조작 금지법 요거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또 두 분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단은 오늘의 내용은 아니니까요. 지금 이재영 의원님,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언제 당무에 복귀한답니까? 어제 퇴원은 했고 아마 지금 이제 뭐 몸을 다시 추스릴 것이고요. 뭐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한답니까? 혹시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있으세요? 몸을 추스렸으니까 퇴원하지 않았겠어요? 예. 네, 병원 가서.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내일 모레 최고위가 분수령이 될 텐데 거기에는 아픈 몸이라도 이끌고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진짜 강행하던 예. 아니면 그거를 봉합을 시키던 그는 지금 모든 눈은 지금 장동혁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아마 뭐 내일 뭐 당무 복귀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으나 내일 모레 최고위는 반드시 참석할 거다라는 게 지금 당내에서 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목요일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도 올라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올라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죠.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뭐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재고해달라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내용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전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자기가 당대표 돼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관계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갈라진 상태인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이루어진 당의 인사 내용을 보면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는 거로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고, 왜냐하면 이 당대표 주변의 인사를 통해서 가장 측근에 임명된 사람들이 다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같이 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뭐 목요일 날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거를 늦추거나 결정을 바꾸려면 일단 인사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예.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정광재 의원님,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희 제작진들도 항상 페이스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용병 정치 청산하고 자조자강하라.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힘을 싣는 거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가 한 2년 정도 당에서 생활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지향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도 안 하고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2027년에 대선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 2027년 대선에서 경쟁을 할 상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대되는 메시지를 그동안 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당을 떠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멀어진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당에 와서 정치한 지가 2년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당 대표였을 때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성공하라고 여러 잔소리했던 겁니다. 그 잔소리 의정 갈등이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잔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법 계엄의 계기가 돼서 이런 상황까지 연결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어제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고동진 의원이 박차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휴 거지 같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유중 의원님, 뭔가 물론 그냥 개인적 감정을 나가면서 밝힌 거일 수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상황에서 조짐이다, 징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동진 의원의 이 발언도 지금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억제의 효과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거지 같다는 표현은 통상 화가 났을 때 개인의 어떤 개인적 감정과 소회로 하는 추임새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통상 그 뒤에 XX가 더 붙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자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 순간 저는 자제력을 발휘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우총장에서 지금 막 굉장히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를 못 하나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또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김종혁, 한동훈, 그 다음은 고동진 의원 순서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제명 가나요?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말로 경고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우총장에서 화가 나면 박차고 나오면서 이 정도 얘기도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징후가 될지 언론의 과잉 해석일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패널들은 시간 문제지 제명으로 갈 거다라고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다음 스텝은 뭐냐를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먼저 정강재 의원님. 네. 그럼 뭐 하게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됐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저도 뭐 제가 그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몇 가지 카드를 뭐 언론에서 시나리오별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근데 이거 가능성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그 징계를 받더라도 잠시 칩거하고 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건 백의종군도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뭐 지원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무소속으로 뭐 대구든 부산이든 보궐선거가 나오면 해당 지역에 가서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뭐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하는 의원들과 같이 나가서 신당을 차리는 것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카드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김종혁 전 최고가 징계를 받았을 때도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본인 지지 커뮤니티에 얘기를 한 걸 보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카드가 될 텐데 그것은 본인이 지지자들 또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수순이 남았다고 봅니다. 예, 오는 다음 달 8일에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뭐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그 토크 콘서트 전에 제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스텝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마도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그 방금 언급됐던 법정 투쟁으로 당장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뭐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고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있는 그 정치권에서 손에 꼽힐 만큼 이제 팬덤이 형성돼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 정도의 에너지 내지는 응집력이 있는 팬덤이냐 그건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한동안 좀 가시밭길을 걷지 않을까 싶고 뭐 영남 쪽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무소속 출마는 나가서 무조건 당선이 돼야 살아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출마 안 한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정치적 공궁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신당 창당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더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이재영 위원의 전망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매우 단순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카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 장외 투쟁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저 토크 콘서트도 그거의 일환일 것이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곳을 또 이번 주 토요일도 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날씨 풀리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 그 움직임이 더 커질 조짐이에요. 이렇게 지켜보면 아마 그래서 장외 투쟁을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다뤄봐야 되는데요. 바로 10초 후에 한민수 의원과 함께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